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수년간 단행하면서 세계적인 토목 사업들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세계의 주요 포인트를 이어주는 운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러한 운하의 운영권을 손에 넣게 될지 주목됩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건설되는 운하로 인해 변화될 지정학적 변화에 있어서 한국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국토전략TV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운하 두 개는 바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와 남미 파나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한때 영국이 소유하고 있었고 파나마 운하 역시 미국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집트, 파나마 두 나라 각국의 정부가 소유하게 됐지만 오늘날까지도 이집트, 파나마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쌓아올린 많은 부는 바로 이 파나마 운하,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독점함으로 인해 버러들이 부도한 몫을 했을 정도로 오늘날 세계의 주요 길목에 놓이는 운하는 여러 세계 열강이 독점하려 하는 가장 중요한 토목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운하들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운하 운영권의 지분을 갖게 된다면 한국은 막대한 선박 통행량을 통해 어마어마한 국부를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물류업의 강국이 되어 해양대제국의 꿈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면 어느 곳들이 있을지 베스트 5곳을 살펴봅니다. 1위 태국 크라우나.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싱가포르의 말라카의 엽은 세계 해상 물동량의 5분의 1 이상이 통행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포인트입니다. 말라카의 엽이 꺾여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 싱가포르는 이 말라카의 엽의 지정학적 혜택을 가장 크게 입은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이 항로로 인해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독립국이지만 사실상의 작은 영국으로 불립니다. 오랜 세월 수백 년간 영국 동인도 회사의 거점이 된 영국의 식민지였기도 하지만 현재 독립국이 된 싱가포르는 영연방의 회원국이자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는 말라카의 엽의 수온 덕분에 엄청난 고도 성장을 이룩했으나 만약 태국의 크라우나가 뚫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의 운하를 뚫자는 사업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에게도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만약 한국이 이 크라우나 사업의 운영권을 획득하면 한국은 영국, 프랑스를 뛰어넘는 세계 3대 패권 국가로도 올라설 수 있을 수준의 파급력을 지녔다고도 할 정도로 엄청난 지정학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운하입니다. 바로 말라카의 엽을 통과하는 대다수의 물류 노선을 약 2000km 정도 단축할 수 있는 크라우나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선의 길이가 크게 단축될 경우 선박 한 대당 물류 비용을 4억 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만약 한국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의 물류를 휘어잡는 강력한 해양 패권 국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이 사업에는 중국 정부가 1대1로의 일환으로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형성되고 있는 대중국 견제 전략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국과 한국은 한국전쟁 때부터 우방관계를 형성해왔을 뿐 아니라 태국은 임진왜란 당시에도 코끼리 부대를 파병을 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오랜 역사 세월 동안 한국과는 우방관계에 놓여있는 나라였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사업 참여 의지에 따라서 태국 정부는 언제라도 한국을 크라우나 건설 사업에 참여시킬 의지가 분명하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업의 참여는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위 사해운하.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를 차지하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지난 2021년 막혀버렸습니다. 에버그리노가 수에즈 운하 통행 도중 좌초되는 바람에 세계 물류가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당국, 요르단 당국이 또 다른 운하를 파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해운하입니다. 지난 2019년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미국 뉴욕에서 비밀회담을 갖고 홍해에서부터 사해를 연결하는 대규모 운하 건설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목적은 연간 1m 이상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는 사해라는 영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용 운하로 건설하기로 했으나 지난 2021년에 빚어진 물류대라는 이 사해운하가 단순한 관계용 운하가 아닌 물류용 운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거의 동일한 노선상에 있는 이 사해운하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와 대비해서 더 공사가 수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지대에 위치한 사해가 바로 이 운하가 통과하는 협곡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일부 고지대만 땅을 깎아내리면 자연스럽게 운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세계적 건설 사업은 중국이 호시탐탐 수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06년부터 세계은행을 통해 이 사업의 연구에 금전적 지원을 해온 나라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의 공동 시행 국가인 요르단 왕실 측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하 건설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냐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르단 정부는 이 운하를 단순히 운송 목적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운하의 물을 담수화하여 사막국가 특성의 물 부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의 세계 최강 국가로서 운하 건설과 동시에 해수를 담수화하는 데 소모되는 전력 소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전을 함께 건설하면 한국은 막대한 건설 수출을 얻어낼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유지 보수, 운하 운영 등에 관한 지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3위 산동운하. 산동반도가 성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산동반도는 원래 기원전 해수면이 높았던 시기 일본과 같은 섬나라였습니다. 이 산동섬은 동이족이 살던 섬나라였는데 해수면이 하락하고 간척 사업을 진행하면서 섬이 아닌 반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거대 자본들이 이 산동반도를 다시금 섬처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레만의 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동반도를 관통하는 운하를 만들어서 바레만의 오염수를 서해바다 남쪽으로 배출하고 물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라이저우만과 칭다오시의 자우저우만을 이어주는 이 내륙 운하는 길이만 130km에 달해 중국판 수에즈 운하로 불립니다. 이 노선은 원래 과거에는 바다였던 땅인 만큼 해발 고도도 불과 1m 이하 수준에 불과해서 땅만 파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리적 구조를 지닌 곳입니다. 현재 샹하이나 홍콩과 같은 중국 남부의 도시들이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물류 선박들이 수도 베이징에 텐진항까지 도달하려면 산동반도를 비껴가야 하지만 산동운하를 통과하면 직선 코스가 형성돼서 더욱 빠른 물류 루트가 생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 사업의 목적 중에는 안보에 관한 이슈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바로 중국 최강의 북해함대가 바로 칭다오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한미군과 한국 해군의 눈을 피해서 중국 베이징의 텐진항이나 야오닝성까지 이동할 때 현재는 한국과 가까운 백령도 인근을 지나는데 만약 산동운하가 뚫리게 되면 미군이나 한국군의 눈을 피해 이동을 할 수 있어 안보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산동반도의 운하가 뚫리게 되면 그동안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동이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던 산동반도 주민들에 대한 민족의식이 생기게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4위 에티오피아 운하. 에티오피아는 원래 바닷가와 접하고 있는 해양국가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단 한 번도 식민 통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자부심과 아프리카 유일의 문명국가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통제불능의 잦은 내전은 에티오피아를 내륙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동부해안지대에서 에리트레아라는 나라가 1993년에 독립을 하면서 바닷가와 접하지 않은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운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엄청난 병력을 파견한 혈맹국가이지만 급작스러운 공산화로 반서방 국가가 되면서 사실상의 단교 상태에 갔다가 최근에는 다시금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맹주를 꿈꾸는 나라로서 성장 잠재력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나일강 상류의 그랜드 에티오피아 댐이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댐을 만들어 거의 무한정 생산 가능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아프리카에선 비교적 교육이 잘 되는 나라인 특성상 기술과 자본만 진입하면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세계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해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내전 사태로 인해 에리트레아라는 나라를 잃음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는 내륙국가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운하 건설로 인해 내륙국가가 아닌 해양국가로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다나킬 함몰지, 즉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지대가 위치한 지역이 바로 에티오피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수로를 뚫어주게 되면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홍해와 접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바닷물이 유입되면 해수가 무한정 증발하면서 주변 지역의 수증기가 공급됨으로 인해 주변 사막지대가 습윤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막대한 토목 사업을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주로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망 연결 사업에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이 가지고 올 것이 별로 없음에도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 전쟁에 참여한 우방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운하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적인 토목기술 성과를 쌓을 수 있습니다. 5위 만주운하. 서해의 바레만에서 시작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끝나는 운하입니다. 1930년대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이 있던 시절 만주 서부의 리아오강, 즉 요하강과 만주 북동부의 아무르강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검토됐던 운하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이러한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북극 해방면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해상이동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관계가 형성되면 이 운하는 다시금 실현될 수 있고 만주 내륙 지방의 수온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만주 운하를 통해 한반도는 좀 더 안전한 지정학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주 운하가 건설되면 한반도는 섬처럼 대륙으로부터 분리됩니다. 한반도는 역사 내내 일본과는 달리 대륙 세력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한반도가 중국 대륙과 물리적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만주의 운하가 완공되면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대륙으로부터 분리된 섬처럼 떨어지게 되어 지정학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치 성을 감싼 해자와 같은 보호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주 지방은 중국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5-7배 정도 농도의 비옥한 농경지가 있는 상태이지만 미국 내륙 지방과 같이 내륙 수온이 발전하지 못하여 모든 농산물류의 이동을 매연이 심한 차량으로 이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리아우강과 아무르강, 숭화강을 이어주는 운하가 개통하게 되면 만주지방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엇보다 이 운하는 과거 우리 고구려나 발해의 경계선처럼 오랜 기간 이용돼 왔던 요하강과 송화강의 물줄기를 더욱 굵게 만들어주게 되어 과거 옛 고토에 대한 인식 범위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과거 고조선, 발해, 고구려의 강력은 이것보단 훨씬 넓었지만 이렇게 지정학적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향후 고토 회복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미래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목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들어 양적 완화가 크게 진행되며 세계적인 토목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토목 건설 능력은 이미 세계 인류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더해 여러 운하들의 운영권에 관한 지분을 획득하게 될 경우 한국은 세계적인 열강국가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